네,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지만 날카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바로 기자들의 수다.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님, 그리고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도 오는데 뚫고 우리 기자들의 수다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핫합니다. 정치권 탑픽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민웅기 기자님부터. 뭐 저번 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네. 아무래도 특검 수사와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구속 기소가 저는 저번 주에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탑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씨의 CCTV, 네. 19초짜리 영상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좀 그 영상이 유출됐다라고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19초 안에 담겼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내용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19초의 영상에 충격이었다. 자세한 내용 좀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 윤석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CCTV 체포 당시의 그 논란의 19초 CCTV 봤습니다. 그 영상 본 의원들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좀 그 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기사들이 네. 법사위원들의 멘트 또는 이제 그 상황 묘사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나오는 내용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수사를 하러 온 이제 특검이나 네. 수사관들한테 네. 나 검사 27년 했는데 네. 니네 검사해봤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반말로. 반말로. 그리고 수사를 안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여러 이제 발언들 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뭐 보여지는 어떤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위 공직자 검찰총장까지 거친 그 사람의 어떤 권위 없는 모습.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준이 낮은 모습. 수준 낮은 모습. 예, 이런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게 맞나? 그렇죠. 라고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같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봤던 법사위의 몇몇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좋던 싫던 대통령이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또 이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어쨌든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게 79분이나 되잖아요. 저희가 본 거는 19초도 지금 와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거를 79분을 다 보셨어요? 19초? 그게 이제 제가 본 게 그게 유출된 화면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잠깐 뭐 스쳐 지나가는 보이는 건 그걸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살색에 뭐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옷인지 못 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알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생각하고 대통령이라고 계속 불러줬다니 약간 참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호칭마저 아까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의원들 말에 의하면요. 언론에 알려진 윤석열 측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채로 갖고 나가려다가 네. 오히려 이제 교도관들이 시도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마치 이제 교도관이나 특검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네.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여태까지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의 했던 주장들은 네. 지지자들 결집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 행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화면은 안 나왔지만 뭐 기사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보면은 이제 스피커폰으로 특검부가 네.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끌어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도관들은 주저주저하고 대통령은 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또 보면은 얘기를 하죠. 예. 거짓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되게 황당한 게 윤석열 씨가 요 구치소에서 이제 CCTV 화면이 약간 이제 녹화가 돼서 유출이 되고 나니까 네. 19초 정도가 유출되고 나니까 본인의 어떤 신변 내지는 바뀌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냈던 그 옥중 메시지를 보면 네, 뭐 맞아요.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지금 이 시점에 왜 군 관련 메시지를 내는지 그걸 근데 그것도 옥중 메시지로. 네, 옥중 메시지로 냈는데 이게 이제 법률 대리인단 명의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 측이 해왔던 모습들로 추측컨대 네. 일단은 여론전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휘하에 있던 그 군 장성들이 다 교체가 됐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영향을 최대한 미치기 위해 네. 군인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면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변호인들이 한 거다라고 이제 하기 하지 위해서. 않을까. 예, 예. 역시 쫄장부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쪽팔려서 그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이제 지금 이제 창피해서 여기까지 그랬다. 와서 뭐 군인들을 생각하고 뭐 그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국민 기만이죠. 박정원 사령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 왜- 내내 부하들 그러니까요. 탓을 했죠. 네. 남탓만 일관하면서 거짓말로 시전했는데 지금 와서 마치 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옥중 메시지 굉장히 왜 이 시점에 했나 국민적인 놀라움을 자아했다. 그리고 또 CCTV 19초 보셨다고 했는데 CCTV 영상 일부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 통해서 좀 퍼져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물론 영상 유포자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런 영상 유포됐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불법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건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문제죠. 이건 불법적으로 유출된 게 맞으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그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체포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이게 CCTV가 다 있다, 뭐 바디캠도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정도 됐을 때는 솔직히 유출이 안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정치권의 이슈인데 이게 전혀 공개가 안 될 거다, 유출이 안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유출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공익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내란 사건의 수계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두머리.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일정 어떤 이제 뭐랄까 일상들을 다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구치소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국민의힘이 놀랍게도 역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CCTV 이쯤 되면 공개하자. 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뭐 그쪽에서는 이제 피해를 받았다, 자기들이 이제 핍박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까지 했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하고 뭐 더 네.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아 저런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렸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부심이 생길 것도 같고.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왕 유출되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알몸 영상까지도는 솔직히 민주당도 공개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의자를 갖고 뭐 실갱이하는 그 정도 갖고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거를 공개하면 좀 안 되겠다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외신에 나가면 국격 손실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격 손실과 국민이 알 권리 이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최소한 본인이 이제 의혹 제기를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 정도는 항상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 실제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이제 내가 그 옷을 벗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된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지금 구치소에 내란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 상황까지 포함을 해보면 네. 윤석열 씨가 보여주는 이 행태는 국격
손실, 국격 훼손. 하락, 뭐 국격 훼손 이 정도로도 좀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영치금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CCTV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요. 영치금 2억 7천. 근데 이체를 73번. 후원금 장사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억을 넘게 모았고 네. 영치금 한도 초과로 이제 4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400만 원을 초과한 그 금액을 80번 인출을 해가지고 돈을 다시 빼버린 건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치금으로 장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후원금 장사라고 보는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것도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전환길이나 김계리 변호사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후원해달라 하면서 그 계좌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변호사비랑 뭐 치료비에 썼다라고 하는데 치료비 뭐 나가서 검진 받고 한 정도지 뭐 그 수술을 받고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비라고 하면은 뭐 김계리 변호사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아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아까 뭐 군인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는 이제 이렇게 3억씩 받았다 뭐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 뭐 네. 군인들 지금 재판 받으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네. 이제 민구스러워서 뭐 그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지금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400만 원 빼고 모두 외부 이체해서 후원금 장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본인이 약간 무안하니까 마치 군을 너무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냈다. 자기는 막 3억씩 땡겼는데 군인들은 뭐 지금 감옥에 있어서 재판도 뭐 받고 있고 뭐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이제 뭐 그분들이 뭐 또 결국에 또 그 연금도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미안하니까 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안하니까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지금 보니 생각도 드네요. 인과관계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가압류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김건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근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구속이 된 건데 먼저 관련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김건희 하면 요즘 핫 이슈 그 워딩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지만 특검팀은 김건희를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 규정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과정들 두 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태까지 검찰이 김건희를 봐줘왔던 것이 결국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기소된 사안들 중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이 있는데요. 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검찰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네. 김건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거예요. 활용당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알았을 수 없다. 네.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그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 수사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네. 김건희 그 선수들한테 계좌를 맡겼는데 저라도 뭐 만약에 이제 누가 돈을 불려준다라고 네. 하면은 계좌를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네 갖고 있어줘라고 이제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불려질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태까지는 김건희 씨는 몰랐다로 이제 네, 갖고 왔던 그렇죠. 건데 실제 이번에 이제 그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네. 수익이 나면 그 40% 나눠주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수익이 나고 나니까 김건희 씨가 수익금 40%랑 일치하는 금액을 또 뺀 정황들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여태까지 검찰이 수집을 못했던 증거가 아니에요. 네. 검찰 수집했던 증거들 사이에서 이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 특검으로 넘어오니 검찰처럼 봐주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렇군요. 김건희 하면 또 요즘 최근에 했던 게 샤넬백 챙기고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게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김건희와 통화한 바로 그 검사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서 국정원 가서 특보 자격으로서 그거를 테러로도 못하게 하고 은폐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그 진작에 뭐
대선 후보 시절 아니면은 뭐 대통령 때 털고 넘어가든지 예를 들어 수사가 진행되고 했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굶고 굶다가 이제 탄핵이 되고 네. 특검이 진행되면서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을 밀어내고 보내려고 했던 사람인 것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도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게 네. 챙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 보면은 그만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리고 뭐 건진이나 명태균이나 김건희 씨와 연락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결국에 국정 운영에 직관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김건희 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아까 김건희,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이나 뭐 정치인들 관련한 이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됐던 그 사건 때 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맨 처음에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인물에 대한 그 판결문을 검색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도 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걸 검색하고 있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정황들을 두고 볼 때 사실은 아예 관련성이 없는 인물한테 판결문 검색부터 시작해서 네. 요거를 좀 확인해 달라라는 이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사후적으로 보자면 네. 그때 이제 고발사주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있었는데 김건희 씨와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추론을 해보면 네. 그 당시에도 판결문 검색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와 통화한 그 검사의 행적들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김건희는 입장문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견디겠다. 뭐 시쓰나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좀 그러니까. 예. 그 뭐 그때 물 위에 뜬 달빛 뭐 그 네. 얘기도 그렇고 윤석열 씨의 둘이 서로 네. 달얘기 주고 받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변호인단이 쓰는 건지 도대체 근데 변호인단이 굳이 이런 말을 쓸 이유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변호인단들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독립운동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아니 뭐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무슨 마치 이제 어둠 속에 진실이 네. 감춰져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뭐 독립투사 내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의 뭐 열사부 그런 게 아니라면 저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생뚱맞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달래기 하는 게 독립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입장문 마지막에 보면 뭐 네. 교도관님들, 수사관님들, 뭐 특검들 수고하십니다, 뭐 고생 많으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하든지 뭐 그렇죠. 수사에 협조는 제대로 안 하고 그쵸. 거부권 행사하면서. 네.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면서 왜 그런 말은 또 남기고 있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김건희입니다. 네, 민 기자님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면 관련 기사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의 진술 태도 좀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솔직히 진술 태도랄 게 없죠. 묵비권 행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첫 출석 소환 조사 했을 때는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특검이 뭐 목걸이 진품도 내놓고 뭐 하고 네.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뜨악 해가지고 이제 묵비권 행사를 하는 건데 그동안 자기가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는 네. 검사들이 자기의 입장들을 전부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뭐 얘기하셨던 것들도 그렇고 수사 내용들이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남편의 직위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특검에 가니까는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김건희 진술 거부하다 재판에 좀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건희가 법정에서는 좀 어떠한 대응을 할까요? 보통 이제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면 이제 종종 본인의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정치 사범들 보면 이제 네네. 그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한 얘기들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네. 김건희 씨가 이제 기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언론을 언론-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인지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피해자 네. 코스프레를 할 거다. 그렇게 되겠죠. 네, 또 근데 김건희와 대조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재판에 불출석하고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또 재판 포기한 건가 이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 7번 연속 불출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 역시 안 나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있는데 뭐 지금 변호인단 입장은 나오겠다 뭐 특검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검토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아마 김건희 씨는 나오지 않을까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특히 민 기자님 이번 그 기사에서 재판 출석할 때 옷차림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네. 뭐 우리가 연예인들 공항 패션이라고 하듯이 법원 패션. 김건희 뭐 좀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 출석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뭐 주변에서 생각해도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쌩얼일 거다. 쌩얼일 거다. 왜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법원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올 때 뭐 지금은 이제 호송돼서 뭐 법원에 들어갈 때 뭐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지만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예전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호송차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찍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이제 쌩얼이 공개되면서 막 좀 이슈가 됐는데 뭐 아무리 뭐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해도 법원에 이제 뭐 참관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그 모습을 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워낙에 그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자기 겉모습 꾸미는 거에 진심이었던 김건희 씨이기 네, 때문에 진심이죠. 가방도 엄청 신경 그쵸. 쓰시고. 쌩얼을 보이는 거를 극도로 못 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 근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변호사들이 이제 법원 들어가기 전에 비비크림 정도는 챙겨가서 바르게 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인권 문제 아니냐라고 제기돼서 비비크림 정도는 주시는 경우가 있긴 하죠. 예. 근데 뭐 비비크림 정도로 만족하실 분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왜냐하면 비비크림 바르면 얼굴이 둥둥 떠서 그러니까요. 정말 저 하늘에 달이 되거든요.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태도 이제 묵비권 행사했는데 김건희 변호인 측과도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구속 기소되고 나서 이제 네. 전화 시도를 여러 번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아. 이제 뭐 저희가 뭐 특검에 나가서는 네. 거기에서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말 한마디를 이제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기록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대응을 잘 하겠다라고 일단 밝히더라고요.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로 좀 거기에 대해 어떤 언급이 없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병보석도 있을 수 있죠. 뭐 계속 아프다라는 얘기를 뭐 구속 전부터 이제 해왔죠. 깔아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병보석 가능성도 있느냐 했더니 변호인단에서는 뭐 그것도 이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가 계속 건강 악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치소에 뭐 외래 진료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핑계로 뭐 보석 청구할까요? 근데 그게 좀 법원에서 보기가 좀 민망한 게 네. 하루에 변호인 접견을 3번씩 해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3번씩 해서 하루에 3번씩 해서 36번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는 거랑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과해요. 과하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하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그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도 그렇게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 내에 있는 이제 수감돼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석 청구는 사실상 좀 뭐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건강학과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시절에 구속됐던 그 김기춘, 네.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네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스탠스를 받고 있는데도 병보석을 안 해줬고요.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 하반신이 거의 뭐 마비 상태가 될 정도로 정도. 힘든 상태였는데도 병보석 안 해줬거든요. 해줬죠. 예.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한테만 그 병보석을 해주는 특혜가 또 발생할까? 그렇게 된다면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또 일지 않을까? 이미 구치소에서 윤석열 특혜에 대해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병보석 특혜가 있을까 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재판 외에도 남은 협의들이 있습니다. 뭐 특검 수사 진행되는데 최근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씨 측의 금 거부기 편지였고 매간매직이 있는데 또 어제 기사가 나왔죠. 윤석열에게 공천 개입 지시했다. 이제 연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될 의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수사 대상이 16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네. 새로 추가가 돼서 지금은 20개가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1차로 구속 기소한 게 이제 3가지인데 그 3가지도 그 중에서 일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연장이 돼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뭐 오늘 어제부터 이제 또 양평고속도로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씨가 이제 뭐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가족들까지도 이권 개입을 했던 내용들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뭐 양평이나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초기에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뭐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이제 의혹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력 부족과 시간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검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요게 시간을 두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요 내용들도 당연히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간 검찰이 김건희 씨를 봐줘 왔던 것들도 슬슬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특검이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수사만 떼어내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됐다. 여기는 민영규 기자님, 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비선 실세 계속 후속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뭐 저희도 그 코바나 콘텐츠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예전처럼 자주 가진 않는데 이제 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김건희 씨가 없기 때문에 자주는 안 가는데 최근에도 한번 저번 주에 한번 갔는데 또 네. 우연찮게 이제 네.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네.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변을 치우고 계시길래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질문을 했더니 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후다닥 도망가시는데 이제 어쨌든 그 비선 실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계속 자택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뭐 그쪽이랑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0개가 넘는 혐의들. 수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네. 앞으로도 꾸준한 취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김태현 기자님 보도기사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한 이제 검찰의 판단 좀 적절했을까요? 서울고검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검찰의 그 불기소 이유를 보면 네. 김건희 씨 주장을 거의 다 그대로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에 냈던 그 이력서 중에 네. 그 경영 전문 대학원 그리고 경영 대학원 이건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이제 같은 것처럼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경력이 조금 다를지라도 네.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판단이었는데 네. 그게 만약에 그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로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조금씩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무혐의를 줄 것인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줄 것인지, 저는 네.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사건들이랑 묶어서 다 불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항고를 하거나 재정 신청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 같은데 네. 애초에 고발인한테 항고나 재정 신청을 안내할 거라면은 본인들이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농락하는 거죠, 사실은. 네. 사실 농락이라 볼 수 있죠. 김건희의 허위 이력 큰 파장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가 근데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 조용히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왜 학교 측은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까? 일단은 학교 측에서 그 대응을 했던 그 시기는 네. 결국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였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가 정말로 V0인지 V1인지 구분이 잘 안 갔던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들을 정확하게 제가 수사를 했는지를 네. 잘 모르겠어요. 불기소 결정문만 보자면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검찰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임용 담당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증언을 제대로 집어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 이게 학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네.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3년가량 김씨 허위 이력이라던가 사건 수사한 검찰이 지난달 19일 일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서 더 이상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이게 뭐 허위 논문 표절이라든지 허위 경력 같은 네. 거는 이제 대선 기간 때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고 이제 네. 수사가 진행되는데 뭐 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 재임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비리들이 또 너무 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도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뭐 이거를 굳이 들춰서 뭐 들쑤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쥐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학교 측도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김태형 기자님 앞으로 추가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내란 특검 위주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검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좀 벽에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JTBC가 보도한 그 변호사 그러니까 김호수라던가 이제 오광수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선임이 됐다라는 내용들. 네. 거기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제보가 갔고 그리고 뭐 특검에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 확인을 해서 기사를 쓴 것 네. 같은데 요렇게 그러니까 대형 그 지상파 방송이라던가 종편이라던가 그런 언론사들에게 그 제보가 거의 이제 좀 쏠리는 것들을 보다 보니 야, 이게 취재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특검 취재는 특검 취재대로 하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네. 이제 원래 하던 취재들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그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 요즘 아주 센 발언들로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윤석열, 김건희, 뭐 석방이라부터 결국 찬탄파와 반탄파 중에 이제 반탄파가 다수 선출될 만큼 앞으로의 국민의힘 행보 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면회 얘기도 이제 쏙 들어갔고 네. 이제 살짝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러면은 다시 끌고 와가지고 안 된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왜 구속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 기소를 했느냐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센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솔직히 나오고 있죠. 계속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직 지명을 네. 못 하고 있는 걸 네, 보면은 네.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와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 국민의힘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못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결국은 전환길 씨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건데 네. 당선이 된 이후에는 전환길 씨를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수, 송원석 같은 사람들이 네. 장동혁 당대표를 대신해서 과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 네. 이건
제가 그냥 추측컨대 전한길 씨나 극우 지지자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역할 배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극우 지지자들과 결별할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의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출연해주신 명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